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이번 주말도 여전히 시끄러운 주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정치 리스크의 압박에 긴장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정치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변화에 따른 우리가 보아야 할 업종들 이런 것도 조금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요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지금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표결 미참여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탄핵은 조금 더 연기가 됐던지 아니면 무산이 되던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요소를 빼고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이 가는 그런 뉴스들만 한번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담화가 조금 있었죠. 그때 퇴진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외교나 국정에 관여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협의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은 퇴진을 하든 하야를 하든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가 나와야 할 건데 일단 오늘까지는 가이드가 나온 것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남겨지는 겁니다. 사실은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거든요. 근데 가결이 되면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는 일단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 공백, 정책 공백이란 걸 맞이하게 돼요. 물론 지금도 하야를 하든 퇴진을 하든 정책 공백이 생기는 건 매한가지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결이 됐음에도 일단은 퇴진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 이건 결국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기대감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뭐했던 퇴진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는 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은 많겠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야 그러면은 대통령은 권한 행사 안 하고 퇴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2차 계엄이나 어떠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끝나는 거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게 맡겨야 되는 거지만 시장은 일단 극단적인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감이 금요일날 합참의 발표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반등세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치 리스크가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일부 긍정적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일은 터졌어요. 일은 터졌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있는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면은 정책 공백인데 그 정책 공백을 얼마큼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여당 안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서로 이제 욕하기 시작했어요. 홍이 한을 욕한다거나 또 안은 또 탈당을 한다던가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루지 않을 내용이에요. 정치권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2차 내란이고 아니면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정치권 빼고 우리 시장에 영향력 주는 거 한번 봅시다. 근데 오후쯤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아무래도 예산안이라거나 아니면 금투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우려감 있게 봤잖아요. 여기서 또 이거 포함하면은 외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별다른 반응 안 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진짜로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갔잖아요. 다행히도 잘 막아가지고 우리 군인들도 동조 안 해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 안 나고 일단은 마무리됐고 나머지 잔처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반응 없고 외국에서는 이제 언론사들의 말들이 있는데 언론사들이 한 얘기는 환율 우려감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신에서 뉴스에서 떠드는 거를 우리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 우려감이라는 건요 오히려 시장에 미리 다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돈의 논리로 무조건 따져보아야 한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항상 스마트 머니가 방향을 어떻게 잡냐라는 것들을 꼭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이슈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저한테 의미가 없고요. 항상 얘기 드리지 우리는 돈을 쫓아간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경제칩 총력 다해서 경제 최대한 안정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이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거는 정책 부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 부재에 대한
모멘텀이 또 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기대감이란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탄핵이든 뭐든 빠르게 결론이 나야 된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게 불확실성 제거가 되는 거고, 그에서 한 발 더 나선다고 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이런 항상 키워드가 그거거든요. 기대감, 요게 어떻게 불어 넣느냐인데, 지금 정부는 사실상 거대 야당의 앞에 막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유력 대권 주자들의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또 발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언제부터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선은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어쨌든 지금 정부는 거의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금 이미 방향성이 그렇게 잡혔고 오늘 여당의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무조건 주식시장은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어느 순간 불확실성과 제거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책 기대감이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맥 관련주, 정치 테마주도 많이 움직이다 금요일에 소폭 눌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건 정책 기대감, 요게 살아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야당 쪽이 제일 유력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하지만 뭐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또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군들이 내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힘을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붙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 기대감 이런 것도 뭐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된다, 그런 거 관계없이 같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스팅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예산안 처리나 이런 거 좀 빨리 해달라,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거는 내년 예산안 추가 삭감에 10일 처리 바람직. 이 말은 뭐냐면, 뭐 일단은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10일에는 민생 법안을 빠르게 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는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무리 없이 금투세 폐지는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일 정도에는 금투세 폐지나 이런 것들 가시성 있게 생긴다고 하면은, 물론 상법 개정 이런 것 좀 아무래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러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그냥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10일날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우리 시장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은, 지금 외신에서 얘기하는 거 불안감 엄청 많이 주고 있거든요. 뭐 정치 격변이 연장됐다, 정치가 밝지 않다, 뭐 환율 1,500원대 시세 오나, 뭐 추가 급등 가능성,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막 매주 탄핵 압박 막 이런 거 있으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전국이 불안하고 뭐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외신이요, 관점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이거는 경제일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관점인 외신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미래가 밝지한 거지 우리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우리 시장에,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었나요? 굳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는 밸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 개인들이랑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종합지수 올라가나 마나 밸류 프로그램 올라오면 뭐합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그냥 이거에 투자하면서 우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의미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전이 있었죠. 그리고 방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산은 정부에 힘이 없더라도 실적으로 갈 수 있어요. 원전도 뭐 테마는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진짜로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 원전 정도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원전이랑 밸류 빼고는 실상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시장의 영향력 없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정책 기대감, 이게 더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이 외신의 얘기조차도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관점에 쏠려서 얘기를 한 건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장이랑 우리 엮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외신의 현재 나오는 보도들은 시장이랑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환율 1,500원대 오나라는 거는 그냥 떠들 수 있는 얘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놈들은 누굽니까? 우리 시장을요 꿀꺽 먹고 싶어하는 놈들 아닐까요? 그런다고 하면, 이걸 해석하면은 불안감을 절정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들 7,500억 투매입니다. 계속 겁주게 하는 거예요. 탄핵 뭐 진행 안 됐으니까, 야 이거 월요일날 시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던져야겠다, 우리 시장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냥 미국 가야지, 코인 가야지, 그런 식으로 쫓아내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뭐로? 이런 언론 플레이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일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 정치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압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이거 역으로 우리 시장의 성장 모멘텀, 기대감을 뿜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밸류 프로그램에 뺏겼던, 금융주에 뺏기고 지주사에 뺏겼던, 뭐 원전은 크지 않았으니까 이런 섹터에 뺏겼던 돈들이 오히려 성장주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무조건 손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건데 그 변화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게 되고요. 한쪽이 내려오면 한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신과의 얘기랑 다르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투매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16.3조예요. 요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2년도 10월 달에 기록했던 15.9조 너끈히 깰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과 모레까지도 계속 신용잔고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신용잔고는 역시나 최저치를 아마 기록할 것이고, 심지어 종합지수가 폭락을 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못 들어와요. 왜?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최고의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그 불안감 안에서 반등을 해도 이거 다시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도망가죠. 언제처럼? 코로나 유동성 랠리처럼. 물론 그때처럼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던 4번에서 5번, 즉 이번에 4번째 금리 인하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하긴 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뭐 증환펀드나 체험펀드 이런 거 다 가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오히려 강제적인 유동성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부채는 늘어날지언정 경제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망했기 때문에 경제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답이 없어요. 한쪽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 입장에서 증시를 올리면은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을 때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올리면 이 기대감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집권을 하기가 더 유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치적 관점으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더 지금은 긍정 회로를 최대한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이미 깨질 만큼 깨졌어요. 우리 시장 진짜 글로벌 증시에서 최저치 깨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깨지라는 겁니까? 지금 PBR 0.79배예요.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거의 코로나 때 빼고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유혹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유혹? 투매의 유혹.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팔고요. 이거 금요일 겁니다. 코스피에서도 개인들이 5,500억가량 매도했어요. 그리고 하락 종목까지도 원래는 2,200개까지 갔다가 1,960개. 진짜 그냥 뭐 하나 안 가리고 그냥 1,960개 그냥 다 뽀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투심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고, 일단 시장에서는 연기금을 동원해서 3천억 중반대인데 이거는 증환펀드 넣은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이런 데서 빠질 때도 계속 매수하고 올라갈 때도 매수해요. 그래서 정상궤도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저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이럴 때 지금 매수하지 뭐 언제 매수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기관들이 열심히 잡아주고 있죠. 외국인도 딱히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이 나가는 거지 외국인이 별로 나가지는 않아요. 심지어 삼성전자에 대한 낙폭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프로그램까지도 잡아주는 모습 보였죠. 완벽하게 투매가 나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쫄아야 되는 거 맞나요? 심지어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감으로 명분 삼아서 쭉 내렸어요. 쭉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반등할 때도 개인 투자는 던져요. 지금 그냥 투심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락 개월수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우리 시장 기준으로 9개월 연속 빠지고 있어요. 9개월 연속 빠진 거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주식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금융위기 때도 반등은 하고 빠졌었어요. 진짜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1년간의 하락 개월수를 보더라도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1년 12개월 중에 많은 비율로 빠지는 개월수, 낙폭은 다르지만 많은 개월의 하락이 나온 그런 해는 진짜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20년 주기 상승을 앞두고 미친 상승을 만들기 위한 그런 판짜기를 엄청나게 크게 벌이고 있는 거다. 제가 보는 거는 이거 20년 주기 상승하고 우리나라 진짜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이거 제가 자주 요즘 얘기 드리는데 요거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을 바짝 해먹어야 되는 외국인이나 스마트머니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정치적 이슈 발생할 거 알았나요? 이게 11월 29일 날 제가 영상 드린 거예요. 혹시 코스닥에서 2018년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랐거든요. 설마 빠질까요? 그리고 뭐 빠질 이유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일단은 분석의 하나 예시로
그냥 드러났던 건데 이게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진짜로 뭐 노랑시거리 나온 것도 아니고 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폭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적 이슈 이런 거 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돈의 흐름이란 거는 일어날 일은 어쨌든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지금 투매가 벌써 두 번째 나왔고 어제까지 세 번째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날 정치적 이슈 나오는 그 당일에, 그날 저녁에 나왔으니까 그 당일은 멀쩡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투매가 나왔어요. 어디에? 개인 투자자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 시장을 저가 매수 이미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도 뭐 정치 이슈 발생했는데도 딱히 매도 안 했거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 수급을 한번 볼게요. 목요일 날도 뭐 엄청 많이 팔았을 것 같지만 우리 시장 별로 안 팔았어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휘청휘청 거렸지만 그래도 뭐 큰 포지션 안 가져왔고, 외국인 매도세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별로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별로 안 팔았기 때문에 이 정치 리스크를 엄청 길게 끌고 가면서 우리 시장의 어떤 메리트를 깎아먹는, 즉 경제적인 증시 입장에서 엄청 폭락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식의 해석은 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매직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투매 받아먹기 좋은 구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후에 벌써 금요일까지 세 번째 투매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돈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이고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투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의 마지막 퍼즐을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정치적 관점 다 빼고 지금 정책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만약에 한행이든 하야든 퇴진이든 무언가 나온다면 새로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즉 정책 기대감, 이게 우리 시장의 불쏘시개가 돼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말 죄송한 말인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되든 저는 시장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쪽에 힘을 쏟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치 시각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외국인은 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이겠죠. 야, 만약에 이거 진짜 이번 정부가 빠르게 바뀐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 한국 시장 해볼만 하겠는데? 얘네 뭔가 좀 정책적으로 기대감 한번 실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여기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짱짱하게 가고 있어요. 와, 미국 증시는 정말 잘 나가죠. 환율이 1423까지 올라서 뭐 1500원 전망 나오고 있는데 1500원 전망 나와도 우리 정부에서 일단 바닥권만 잡아주고 방향 돌려주면서 정치권에서 약간의 수습. 지금은 딱 하나 안 나온 게 뭐 있냐면, 뭐 탄핵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죠. 지금 이거는 일단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당 쪽에서 동의 당연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퇴진이나 하야 쪽으로 방향이 나올 텐데 요 일정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급등 같아요. 퇴진이나 하야를 언제쯤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하더라도 최소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보다 빠르든지 늦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내년 4월에서 5월쯤, 아니면 늦으면 6월쯤, 이때까지라도 어쨌든 이런 일정들, 요런 일정을 확정 지어주면 4월에서 6월 사이 언젠가 하야나 퇴진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 이러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는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면 별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 1억 3,900만 원까지 이거 트럼프의 발언으로 힘을 받았고, 유가가 미친 듯이 뽑아내니까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채권 수익률이 증시 우호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우리 시장 안 오르면 정말 짜증나죠. 진짜 채권 수익률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장 못 올라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106포인트라서 조금 좋진 않은데 그래도 강달러가 조금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시장은 골디락스, 고용이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산업 위주로 매물이 나오면서 파월 금리나 신중론에 아시아 통화가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있었어요. 근데 크게 의식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간판을 간략하게 보고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원전이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은 반등은 했으나 여간 약합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나 원전 쪽은 적어도 지금 볼 시기 아니다. 그리고 원전 목요일날도 반등 조금 했는데 금요일날도 아침에 반등 시도하다가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반등하더라도 미련 가지지 말자,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정치 테마 인맥주 위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인맥주는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처음에 화끈할 때, 처음에 이슈가 몰이가 될 때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힘을 많이 못 씁니다. 그리고 4, 5개월 전에 끝나요. 그럼 제가 보기에 정치 테마 인맥주는요 12월 달이 지나면 끝납니다. 이것도 여기서 얼마나 더 간다 뭐 한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정상적인 종목에 수급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인맥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책주들이 오히려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2차 계엄 우려감 사라지면서 반등할 때 희한하게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이 살살살살 밀리는 모습이 보이더라. 심지어 탄핵에 대한 가결 기대감, 가결이 되면은 당연히 다음 후보들이 세겠죠. 근데 일단 부결에 대한 의견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가결에 대한 의사를 보이면서 이거 한동훈 걔는 가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대감까지 실었거든요. 근데 그거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 주말을 앞두고 찰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내일 다시 달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간다 그런 거 기대하기보다는 인맥주는 유통기한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임박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인 포인트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코스피를 기관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 산책하면서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부터 잠깐 간략하게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목숨 걸고 금요일날 우리 시장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였죠. 국민연금이 다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별다른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바이오가 투심이 나쁜 게 아니어가지고 뭐 개별 이슈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다지 밀리는 모습까지 보인 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는 외국인도 잡아주면서 뭐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특히 뭐 알버말, 아니면 루시드, 뭐 리비안 전부 다 강세 보였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선반영을 조금 해주면서 다른 업종 대비는 나름대로 방어의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원전도 조금 수급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 부여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은 그냥 뭐 돈을 번다고 하든 뭐를 하든 어느 정도 반등 조금 나오고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원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도 관망 장세죠. 수급만 보면.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졌으니까 특히 뭐 센 업종 이런 거 찾아보는 건데 센 업종 별로 없었거든요. 게임주 좀 괜찮았고, 그리고 방산주도 낙폭과대 반등 정도인데 그래도 낙폭은 그대로 있었고 외국인이 받아주는 모습, 왜냐면 실적 찍히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방산이잖아요. 그 정도고, 조선도 뭐 실적 나오니까 그런 거 맞춰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업종 보면 테마적으로도 그냥 거의 관망세, 수급 공백에 외국인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쇼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는 뭐 개인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딱히 의미 부여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 없이 금융주 쪽으로는 시장 지키려고 기관들이 잡아주는 모습으로 버틴 거지, 이게 진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진짜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로 들어온 건 아니다. 그냥 시장을 지키기 위한 시총 상위주의 기관 투자자 방어였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세를 보면은 이런 수수께끼들이 좀 풀리고 있거든요.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 타임테이블은 완전히 어긋났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반등의 파동이 이제 완전히 맞춰졌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21선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넘어가주고 그리고서 지지직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번 쿵 눌렸을 때 쿵 눌린 게 여기서 셌죠. 근데 이 쿵 눌린 위치를 보면은 여기서도 전저점 위치, 여기서도 전저점 위치, 그리고 반등했다가 눌렸다, 반등했다가 눌렸다.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됐었는데 이렇게라도 갔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든지 여기서 눌리고 이렇게 가든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까지 결국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리스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설마 이 저점을 깨는 흐름, 8월 5일에 저점을 깰 때까지 누를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2400을 깨는 모습, 2397포인트까지 금요일날 내려왔었어요. 2397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내일 이렇게 또다시 내려올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다 이거랑 맞아 떨어져서 가진 않거든요. 여기서도 이미 깰만큼 깨놔가지고 그냥 출발해도 되는데, 언제고 이번에 출발하면은 전 여전히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기대해보고 싶다는 거. 한번 내일 출발하면은 계속 이러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정치 이슈 나오면 이런 거 하나씩 내려치고 뭐 이런 거 하나씩 내려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이유를 찾아보면은 여기서 기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바닥에서 쭉 랠리가 나올 때 271일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나올 때 172일을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나서 17일간의 폭락, 지금은 18일간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일이나 차이 나는데 이 100일을 어디서 메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100일의 메움을 지금 이 하단권 잡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바닥을 잡는 구간까지 345일이 나왔습니다. 345일이 나왔는데 현재에서는 27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약
80일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 80일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일 넘게 차이 나던 것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한 25거래일 정도 플러스 추가됐고, 이제 랠리가 나올 때 플러스 한 75거래일 요거 남은 거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 여기서는 271일 상승했는데 여기서는 172일 상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아직 이 파동에 대한 컨트는 유효한 것 같다. 지금 시장 밀리면서 뭔가 좀 명확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 두고 보면은 뭐 매우 유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나도 안 맞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시장이라는 건요, 후행성으로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재미로 보는 거라고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도 요거 뭐죠? 9.11 테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랠리 나올 때 바닥 잡을 때 그림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9.11 테러 때문에 이만큼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이때는 9.11 테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고 여기서 바로 들어올린 거라고 했어요.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동은 지나고 나서 후행성으로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큰 틀에서 일어날 건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미리 이 영상, 설마 했던 폭락이 진짜라는 거 11월 29일날 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빠진다 이런 걸 보기보다는 파동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잡고, 이 부분 코스닥에서 여기 쌍바닥 있죠, 여기서도 여기 쌍바닥 잡고 올라왔다가 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쌍바닥 잡고 올라왔다 눌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 여기서 찌그덕, 여기서 찌그덕 요런 데고, 그리고 여기 걸리는 자리 또 이런 데 있잖아요. 전저점 위치죠. 전저점 위치 이런데 이렇게 여기 걸린 자리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이제 걸렸다가 그리고 이제 요거 깨진 것 같은데, 지금도 요만큼 깨졌잖아요. 근데 뭐 내일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추가 하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각도는 다르지만 일단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 내일 당장 들어올려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다. 어쨌든 650P를 기록했던 이 저점을 깬 것이 의미가 있다. 여기서도 요 저점을 깬 거는 요 장대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현재에서도 보면은 이 저점을 깼죠. 그래서 일단 이 저점을 깼다는 거에 기술적으로 의미를 두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좀 우려감스러운 거는 아직도 노랑 시그널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노랑 시그널까지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조건 두 가지였잖아요. 노랑 시그널 나오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저점 갱신. 근데 저점 갱신은 나왔어요. 그래서 노랑 시그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반등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랑 시그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출발한다라는 시그널로 조금은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도 내일은 반등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제약 업종이 반등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거 내일 바로 못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날이라서 이거 안 올려주면은 뭐 시장도 개박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지금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하늘 높이 모르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려보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다소 길어진 것 같아요.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불안 요소로 있는 거는 S&P 500이 지금 보라 시그널이 이렇게 누적된 상태에서 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이고, 미국의 어떤 리스크 이런 걸로 논하기는 조금 힘들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S&P 조정 나와도 여기도 보라 시그널이 있는데 시간 끌다가 눌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 이번 주는 이제 FOMC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FOMC를 전후로 해서 아마 한번 S&P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시장은 그거랑 별개로 또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로 누른 게 있으니까 보상 심리로 스타트는 뭐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조금 눌려서 시작할지언정, 뭐 개인 털기 좋잖아요. 특히나 뭐 미국 시장 꺾여서 시작하면은 그래놓고 시장을 계속해서 땡기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감정을 빼고, 우리가 정치적 감정 빼고 무조건 경제적 관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는가.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스마트 머니가 안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생각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뇌피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외신에서, 그리고 스마트 머니의 판단은요 딱 하나예요.
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수급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 빼고 감정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분석을 할 때 감정을 넣으면 그거는 그냥 짜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치적은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감정 넣으셔서 뭐 누군가와 이렇게 토론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오로지 시장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정치적 관점이랑 무조건적으로 별개로 보셔야 된다. 물론 정치적 관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게 영향력이 있는 정치 리스크인지 영향력이 없어진 정치 리스크인지 항상 구별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저는 빠르게 형님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내일 시장 보면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릴 거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